일어나. 신발 신어. 밟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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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금부터 푸시업 1000개를 해볼 겁니다.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할 때는 몰랐는데 좀 깔짝충이네요.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1000개 한다. 그래서 1000개 한번 해봤습니다. 고1 때부터 푸시업을 시작했어요. 체육고등학교를 다녔고 육상 중장거리 선수였는데 왜소한 몸 때문에 매일 한 300개씩 시작했어요. 3개월 뒤엔 500개로 늘었고 2년 뒤에는 1000개까지 하루에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으로 한 세트씩, 그리고 샤워 전후, 기상 전후, 자기 전에 한 세트, 이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50개씩 10세트, 100개씩 10세트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세트를 채웠고 세트 단계수는 무조건 안 쉬고 한 번에 해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세트 할 때마다 달력에 체크를 했습니다. 5번 하면 짝대기 가로로 한번 긋는 식으로. 그래서 집에 갈 때도 전지훈련을 갈 때도 항상 달력을 챙겨가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루틴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장거리 선수다 보니까 새벽 오후로 달리기 하는 시간이 많아서 근육이 잘 빠지더라고요. 푸시업 100개 하고 새벽 운동 갔다 오면 팔이 좀 작아져 있고 그렇게 됐었어요. 왜냐면 새벽에 1시간씩 뛰니까. 체육고등학교에서는 5시 15분에 일어나서 25분까지 운동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체조 스트레칭을 하고 40분부터 6시 40분까지는 1시간 조깅을 합니다. 그리고 100m 질주식으로 인터벌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쿼트 100개, 푸시업 버피 이렇게 보강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밥 먹고 오전에 수업을 가죠. 소똥 냄새 맡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학교가 좀 시골에 있어서 기본 패시브입니다. 그게. 지금도 소똥 냄새가 나야지 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푸시업 개수 채우기를 시작하고 처음 3개월은 근육통 때문에 밤에 막 잠도 못 잤어요. 아프고 이래가지고. 근데 아파도 개수를 계속 채우다 보니까 다시 통증 없어지고 하다가 또 다시 더 아프고 그게 반복하니까 근성장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막 아침에 푸시업 한 세트 할 때는 막 오줌 마려운데 오줌 싸기 전에 막 참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푸시업 한 세트를 채워야 오줌 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푸시업 50개, 새벽 운동 30바퀴, 그리고 아침 먹고 또 50개, 양치하고 또 50개, 점심 먹고 또 50개, 또 점심 먹고 양치하고 또 50개, 오후 운동 가기 전에 50개, 그리고 또 저녁 먹기 전에 50개, 저녁 먹고 나서 또 50개, 점호하기 전에 50개, 또 자기 전에 50개, 이런 식으로 10세트를 채웠습니다. 무조건. 진짜 매일 365일 500개씩 진짜 매일 했어요. 푸시업을. 근데 푸시업만 하니까 가슴만 커지더라고요. 덩치가 커지고 싶어서 했는데 몸이 안 예뻤어요. 그래서 턱걸이를 추가했습니다. 턱걸이는 100개씩 했습니다. 그렇게 고1 때부터 푸시업 500개, 턱걸이 100개를 했고 새벽으로 빡센 주 운동이 있다 보니까 푸시업까지 하면 머리가 좀 멍해집니다. 피곤하고 이러니까. 근데 또 매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좀 무뎌지고 귀찮다 할 때도 있는데 귀찮다는 생각하기 전에 이미 푸시업을 하고 있어요. 또 개수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감정을 좀 빼게 되더라고요. 힘들다 이런 생각을 아예 빼버리고 그만하고 싶을 때는 코치님을 떠올렸어요. 코치님이 막 욕하시는, 제가 운동할 때 욕했던 그런 상황들,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했습니다.
네,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게 코치님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거든요. 막 새벽 운동하는데 떨어지면은 막 아침부터 뭐 X같이 하네, 뭐같이 하네 이런 식으로. 푸시업 하다 보면 팔에서 뼈소리가 안 나왔는데 막 팔이 저릴 때도 있고 뼈소리 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계속 했습니다. 감정이 없어지고 또 고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개수만, 목표만 채우는 거죠. 통증은 있는데 그 통증이 그냥 퇴원하고 그렇게 된 거죠. 선수 생활이 끝나고 대학에 갔을 때는 코로나 학번이라서 또 집에서 비대면 수업 듣고 하니까 푸시업 루틴은 계속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는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그 해외에서도 푸시업은 계속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운동 경력을 물어봐가지고 푸시업 뭐 얼만큼 했다 하니까 매일 푸시업 500개씩 한 지가 벌써 5년이나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습관의 힘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때 육상 그만둔 지 2년.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헬스를 조금 시작했어요. 헬스장 알바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뭐 주워서 하는 거죠. 깔짝깔짝. 어느 날 벤치프레스 원RM을 재봤는데 100kg를 들었어요. 몸무게는 한 70kg 정도 됐는데 이게 헬스를 안 하고 푸시업만으로도 100kg까지는 들 수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푸시업을 그렇게 5년씩 오래 하게 되면 좀 불균형이 옵니다. 다친 사슬 운동이라고 CKC, 힘을 주는 부위가 이렇게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 다친 사슬 운동이에요. 반대로 힘을 주는 부위가 열려 있으면 OKC라고 하죠. 그러니까 손이 움직이면 열린 사슬 운동입니다. 벤치프레스처럼. 푸시업은 손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서 어느 쪽 팔 힘을 더 쓰는지 몰라요, 잘. 근데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이게 들 때 바가 한쪽으로 기우는 게 즉시 보이기 때문에 푸시업보다 뭔가 이 몸을 밸런스 있게 키울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아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저는 푸시업을 안 쉬고 200개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헬스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아쉬운 생각이었죠. 이번 영상 제작 이유는 유튜버 이현님 영상을 보면서 시작됐는데요. 이현님 그 영상이 결과물로만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림, 그걸 가지고 콘텐츠화를 시킨다는 게 되게 신박하게 느껴졌어요, 저한테. 운동도 비슷하잖아요. 딱 시합 나가서 기록, 그걸로만 판단하고 고통받고 인내하는 그런 뒷배경을 다 뒤로 하고 그 기록으로만 결과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현님은 그 드로잉 과정에 뭐 본인이 깨달은 점들 아니면 뭐 본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입혔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동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풀어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하는 스토리텔러가 돼보자. 제가 또 INFJ거든요, MBTI가. 그래서 좀 잡생각이 많아요. 이 영상은 대학교 4학년쯤에 2024년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2026년 4월입니다. 이 영상 편집하고 있는 때가. 영상 편집 개수 자막 넣는 편집 그거에만 거의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뭐 대학 생활하고 알바하고 인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편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핑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편집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튜버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또 핸드폰으로만 편집을 하니까 더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막 크몽 보면은 그 편집도 해주던데 돈 내면. 근데 진정한 유튜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는 제가 운동하면서 느낀 점들, 선수 시절에 있었던 일들, 뭐 잘 뛰던 선수는 아니었지만 등등의 제 이야기와 구독자분들이 나중에 생기신다면 궁금하신 것들, 그런 걸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끊어서 만들까도 생각해봤는데 뭐 100개씩 끊어서 에피소드 1, 2 그런 식으로 하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 건지 뭐 나눠서 한 건지 증명이 안 되잖아요. 의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영상 전체 영상을 4배 배속으로 하고 소리도 음소거를 해제했다가 다시 음소거를 했어요. 근데 편집하다 보니까 뭐 10분 정도씩 나눠서 만들었어도 괜찮을 것 같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벌써 500개 넘었네요. 원래 하루 24시간에 걸쳐서 그냥 하루 종일 500개만 채우면 되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푸시업만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한 번에 500개를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이렇게 한 번에 500개 해보니까 한 300개 이후부터는 10개만 하는 것도 엄청 힘드네요. 10개 미는데 벤치 100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육이 힘을 다 쓴 느낌이 듭니다. 육상 운동할 때는 매번 한 개까지 밀어붙이는 그냥 뭐 한 개에 한 80% 그런 훈련의 반복이었는데 푸시업 같은 근력 운동은 뭐 한 개까지는 아니고 보조 운동 그런 식이다 보니까 육상 입장에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좀 다양한 운동을 육상 운동 했던 것처럼 한 개까지 밀어붙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성장될지 해당하는 근육이 기대가 됩니다. 뭐 운동만 그러겠습니까? 공부도 그렇고 악기 다루는 것도 그렇고 각자 분야들이 다 그렇겠죠? 제가 또 드럼도 취미로 10년 정도 쳤거든요. 그래서 드럼도 스트로크 안 쉬고 1000개 해보기, 뭐 하루 종일 스트레칭 해보기, 하루 종일 러닝 해보기. 그건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또 하루 종일 음악 듣기. 노이로제 걸리겠는데 이것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긴 해요. 살면서. 사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거를 만나게 되고 그런 거니까. 또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대학교 2학년 때 교환학생을 갔어요. 근데 처음으로 혼자 외국에 나가는 거라 뭐 긴장 반 기대 반 이런 느낌이었어요. 잘 보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잘 적응하더라고요. 딱 한 학기 교환학생을 했는데 다양한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주변 국가 여행도 다녔지만 뭔가 공허하고 뭔가 빈 느낌이었어요. 뭔가 보는 건 많은데 내 안에 비어있는 느낌? 뭔가 여행을 했으면은 뭐 젊을 때 여행을 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동기부여 유튜버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행하고 있는 도중인 제가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한국에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적었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뭐 일례로 제가 초등학교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기억을 생각해보면 그냥 땡볕에서 선생님들 뭐 인솔하에 더운데 돌아다닌 그런 고생한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귀찮고. 근데 20살 때 한능검을 한번 준비했었는데, 그때 공부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알았어요. 공부를 하니까 그 최태성 한국사 쌤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랑 그런 유물들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그 장소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때부터 독서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고 독서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냈던 것 같아요. 독서를 좋아하지도 않고 잘 읽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냥 뭐 억지로라도 독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똑똑해서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지 않으니까 독서를 하는 겁니다. 독서도 운동처럼 안 하다가 오랜만에 하면 좀 잘 안 읽히고 막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또 독서를 억지로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제가 뮤지컬 동아리 또 했었습니다. 그 대학교 때랑 중학교 때 했는데, 그 연출하시는 감독 선생님께서 대사를 이해하려면 또 감독의 의도를 잘 파악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때 제가 좀 이해력이 좀 딸렸나 봐요. 그래서 책을 읽음으로써 책 속의 인물들과의 상관관계, 감정, 이런 걸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해야 내가 연기를 할 때도 감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이. 근데 편집하다 보니까 배경소리가 좀 거슬려서 듣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음성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아무튼 독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려보면, 약간 독서는 두뇌 운동, 감정 이해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로 독서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할 때 거의 뭐 대부분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한 권으로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 한 권으로 알 수 있다. 그런 다양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책을 읽는 이유는 뭐 다른 사람의 인생, 그런 거는 유튜브나 영상 이런 것도 잘 나오죠. 다양한 분야의 정보 습득, GPT가 다 잘 알려주겠죠. 근데 영상에는 전달자의 목소리, 톤, 빠르기, 표정 이런 걸로 그 상대방의 메시지나 감정을 유추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예측이 되는데, 책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글로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이 우울한 메시지인지 기쁜 메시지인지 애매한지 속상한지 등등 감정을 판단하는 사람은 책을 읽는 독자 그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정보를 객관적으로 습득할 수가 있죠. 또 동시에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고, 저는 그런 점에서 책을 좀 읽어야 된다 생각해요. 완전히 내 생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걸. 근데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한 운동 세트 수를 채우려면 내 감정을 배제시켜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책이 객관적으로 내 감정을 빼고 그 메시지의 감정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만 할까라는 타협이 시작되면 목표를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계획한 거를. 그래서 운동은 내 몸의 균형도 유지해주지만 약간 감정의 균형, 내 생각의 중립도 유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과 독서라는 습관이 하루의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뭐 사기를 당하거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거나 하는 등 뭔가 시련이나 고난이 있을 때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독서랑 운동으로 좀 균형을 잡아서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운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그만큼 소모가 되니까 힘들어서 하늘 힘도 써버려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감정의 중립, 뭐 생각의 중립 이런 게 이런 걸 지킬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게 저 스스로 뭔가 힘드니까 뭐 한 번 불평할 것도 그냥 말게 되고 한 번 더 화낼 것도 안 내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힘드니까. 신기하게 이렇게 푸시업 루틴을 하다가 또 안 하는 날에는 그만큼 에너지가 또 넘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랑 다르게 그러니까 푸시업 루틴을 채우는 날과는 다르게 막 농담도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힘들어서 뭔가 잠자고 있던 창의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담 멘트 같은 거 그런 게 운동 안 할 때는 막 쑥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막 매일 하는 것도 그렇게 정신 건강에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중립을 지켜주고 삶의 루틴을 지켜주는 데는 뭐 도움이 되는데 이게 사회생활을 할 때는 또 득이 되는 것도 있고 독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안 하면 에너지가 남으니까 좀 더 외향적으로 사교할 수 있고 근데 또 운동을 해주면 내성적으로 변해버리니까 좀 사회활동에서 말실수하는 걸 좀 줄일 수 있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첫 푸시업 1000개 영상을 만들면서 뭔가 미리 써둔 대본을 읽으면서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처음 영상이기도 하고 일단 너무 완벽한 영상의 완성보다는 빨리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올려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말들을 미리 이 자막에다 달고 그거를 영상에서 제가 보면서 음성을 입히는 식으로 지금 편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부자연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오히려 이게 좋다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다음 두 번째 영상부터는 한번 블로그 같은 데다가 제가 말할 대본 같은 거를 미리 짜두고 영상에 입혀보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 푸시업 1000개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첫 동기가 중학교 때 제가 부상을 당한 이유로 윗몸 일으키기를 1000개를 한 경험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코치님이 부상자들은 다른 애들 조깅할 시간에 윗몸 일으키기를 1000개를 채워라 하시니까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 달 내내 윗몸 일으키기만 하니까 한두 달? 한 달 반? 그쯤 뒤에는 진짜 안 쉬고 1000개가 한 번에 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코치님들 세대 때는 막 그냥 선수면은 다 1000개씩 하셨다고 하던데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시절은. 근데 어쩌다 한번 그 메달리스트이신 선배님 그 훈련 루틴을 한번 인스타 스토리에서 봤는데 와, 그 선배님도 부상을 당하셔서 좀 그런 재활적 운동을 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근데 스케줄 봤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1000개씩 3세트를 하셨더라고요. 윗몸 일으키기 1000 곱하기 3 이렇게 써 있었어요. 와, 그거 보고 진짜
역시 메달리스트는 클래스가 아예 다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1000개 한 번에 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윗몸 일으키기 1000개 하게 되면 그 이상은 이제 안 힘들어요 별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풀어보겠습니다. 벌써 해가 져가지고 집안에 불을 켠 것 같네요. 남았나? 한 60개 남았네? 940개. 오 뭐야 네. 1000개 안 했네?